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희 태순이 태식이 성격 잘 아시죠? 네, 최근에 매크로 상황과 아무래도 이번 어닝콜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 자, 실적 믿고 덤덤하게 이겨내실 필요가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항상 보수적인 투자를 강조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연초에 가격도 제시를 해 드렸었는데 정말 그렇게 싼 가격이 왔습니다. 자, 작년 3월 달부터 5월 달 540불까지 빠질 때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어저께 제가 라이브 방송도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테슬라의 확정 실적에 대해서 한번 뽀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 선들의 전략이라 이런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 좋은 뉴스가 있으면 주가를 크게 띄워놓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주가를 쫙 뺍니다.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는 큰 선들의 아무래도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테슬라는 이제 시작인 주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벌써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0일선에 테슬라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이루어 보여요. 꾹꾹 눌러주세요. 일단 오늘 시장의 맵만 좀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장 마감을 11%나 넘게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태순이 태식의 성격이 화끈하죠. 하지만 뭔가 하나의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린 주식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보여줬고 넷플릭스는 또 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도 지금 많이 빠졌지만 태순이 태식의 성격답게 또 언젠가는 화끈하게 또 오를 날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빠질 때 뭔가 분할 매수로 천천히 대응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테슬라 주가의 일봉 차트를 오늘 보게 되면 오늘 11% 넘게 하락을 해서 829불로 마감했는데 지금 애프터에서는 838불로 오르고 있어요. 애프터도 곧 있으면 마감을 할 건데 아마 840불, 850불 때까지도 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200일선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3월달, 5월달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도 이 200일선을 딛고 이렇게 테슬라가 주가가 잘 올랐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테슬라가 200일선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일선이 한 820, 8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810불, 800불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정말 싼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850불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이렇게 최근과 같이 매크로 이슈가 너무 불거지면 많게는 700불 그러니까 700 그러니까 앞자리 7을 볼 수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렇게 200일선을 하회하게 되면은 정말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매집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지침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최근 이제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테이퍼링도 3월에 마감이 되고 금리 인상도 왠지 3월부터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QT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믿고 길고 크게 보고 남들의 패닉을 이용해야 돼요. 지금 패닉이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850불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추세에서도 봤을 때 얼마나 지금 테슬라 주가가 싸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연초에 제시해 드렸다시피 저점을 이 정도로 잡아드렸고 체계적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앞자리 7도 볼 수 있겠다 해서 이 구간이죠. 지금 850에서 704입니다. 이 구간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요. 실적을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먼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콜 기자회견을 포함한 어닝콜에서 이제 일론과 경영진들이 얘기했던 것들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명과 암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단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암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비트를 했지만 일회성 비용이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도 라이브 방송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증가했지? 특히 판관비가 많이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운영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컸는데 그게 없었으면 상당히 더 많이 크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개인 투자자 기대치보다는 작았어요. 그래서 많은 테슬라 투자 그룹들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 뭐 2.8, 3.0 이렇게 이상 제시한 사람도 있었는데 2.54가 나오다 보니까 자, 그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2.54가 나오다 보니까 왠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보다는 좀 작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빠진 것 같고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한 구체적인 숫자 제시가 없었어요. 자, 50% 인도량 증가라고만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 가이던스죠. 그럼 작년에 93만 6천 대를 납품을 했으니까 자, 50%가 증가되면 14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는 수준이에요. 시장 기대치가 이제 137만 대, 거의 140만 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여태껏 계속해서 테슬라가 강력하게 시장 기대치를 비트를 해왔기 때문에 좀 이 정도는 좀 약하다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 3대 주주인 자 싱가포르 출신 레오 코간 그분도 자 160만 대를 제시를 해서 테슬라 베어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쳐주라 일망타진시켜주라 했는데 그렇게까지 강력한 숫자가 전혀 제시된 게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50만 대는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를 저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텍사스와 베를린의 오픈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뭐 날짜 발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증 과정에 있고 자 1분기 내로는 배송은 가능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텍사스랑 베를린이 오픈 시기는 뭐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픈이 늦게 되더라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되게 빠르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몇만 대 목표가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이런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다는 게 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5,000불 차량에 대해서도 자 아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이 부분은 자, 모델 Y에 집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델 Y, 베를린과 텍사스 등, 그리고 프리몬트, 상하이 등이 이제 모델 Y 위주로 많이 생산을 할 거라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온 역량을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다만, 뭐, 숫자를 밝힌 거는요, 프리몬트 공장, 이미 있는 공장이죠. 60만 대 정도, 자,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상하이는 구체적 숫자가 없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상해는 최소 70만 대에서 100만 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한 50만 대 정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죠. 그러면 70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역시 2022년 내는 올해 내로는 어렵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모델 Y 생산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신공장지는 올해 말부터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현재에 충실하겠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현재 지금 오더도 많고 모델 Y, 모델 3 생산하기도 바쁘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좀 집중을 하겠다 올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들이 바랬던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실망적인 주가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AI라든지 FSD 4680 뭐 신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슬라봇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이게 바로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올해 내로 완성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4680 배터리는 텍사스 이제 모델 Y에 기가 텍사스 모델 Y에 탑재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고 1분기 내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언급했던 게 바로 이 테슬라봇 옵티머스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바로 AI 기술이죠. AI 로봇인데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다. 우리 테슬라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자, 진지하게 또 개발에 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쉽지만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자, 테슬라 보험의 사업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인상 깊었는데 자 올해 내 미국 테슬라 고객의 80%나 가입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보험 사업은요 정말로 꿀 사업입니다. 마진이 엄청 큰 사업이죠. 그리고 테슬라 차량 자체가 사고율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은 더 커집니다. 사고로 뭐 충당할 그런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꿀 사업이다. 100% 마진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고객부터 일단 80%를 확보하게 되면 이건 아주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명과 암이 있었는데 암적인 부분이 오늘 많이 작용해서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한 거죠. 여기 보이시죠? 아주 장대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애프터에서는 지금
거의 850불 근처까지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 라인까지는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테슬라 실적을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초에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특히 인도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발표하면서 1200불을 넘게 이렇게 갭 상승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 거 보면 정말 큰 선들의 장난이지 않나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혀 주가가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다, 실망 매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월 한 달의 주가인데 1월 한 달 내내 주가가 빠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실적을 보고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자, EPS 트렌드보드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한 주당 얼마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냐, 순수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냐 이런 뜻이고, 자, 저의 예상치는 2.64불이었는데 실제로는 2.54불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게 전분기 대비는 37% 성장한 거고 전년 동기 대비는 218% 성장했다. 여기 보시면 218 있죠? 2.54. 자, 전년 동기에는 0.8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2배 넘게 올랐죠, 지금. 1년 만에 순이익이 자, 2배 넘게 올랐다. 정말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의 예상치보다는 작게 나왔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이유가 자, 일시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EPS의 트렌드를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고요. 어쨌든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 대비 한 20% 정도 올랐었는데 4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 대비 37%로 자,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성장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 2.37을 역시 비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순수익을 먼저 봤고요. 결과치부터 봤고 매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뜯어볼게요. 자,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정도 상승을 해서 17.7 빌리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의 예상치랑 거의 부합하게는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의 예상치보다도 더 잘 나왔는데 마진 그러니까 순수익은 저의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죠. 그 이유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매출도요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 매출이 지금 17빌리언 이상 나왔다 했죠. 20조 정도. 역시 매출을 견인한 거는 자동차 매출입니다. 자동차 매출이 이 주황색 선이거든요. 똑같이 거의 평행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으로 매출이 큰 영역이 바로 서비스 매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장 낮은 게 에너지 매출인데요. 에너지 매출에 좀 성장세가 아쉬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차량 판매량은 좀 상반된 모습이죠. 이렇게 에너지 매출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배터리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쪽에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에너지 쪽은 대부분 뭐 ESS, 솔라 이런 메가팩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는 배터리가 워낙 많이 필요하죠. 근데 워낙 차량이 잘 판매되고 있으니까 배터리를 이쪽에 자동차 쪽에 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매출의 성장은 다소 아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부문별 원가 트렌드를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역시 자동차 매출 원가는 총 매출 원가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자, 자동차 매출 원가는요 차량 한 대당 만들어낼 때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만드는데 순수하게 드는 비용이 바로 자동차 매출 원가고요. 자, 서비스 매출 원가는 에너지 매출 원가보다 작죠. 서비스 자체는 매출이 에너지보다는 더 컸는데 서비스라는 건 말 그대로 매출 원가가 상당히 작은 게 바로 서비스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에너지보다는 서비스 매출 원가가 낮은데 에너지 매출 원가가 역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실적이 자기네 매출이 적게 나왔으니까 에너지 매출 원가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의 대부분은 역시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매출 원가 말고요.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죠. 회사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특히 뭐 영업 쪽이겠죠. 영업 마케팅 쪽 비용이 바로 운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류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4분기에 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5조 원 정도, 1조 5천억 정도 운영 비용이 발생했는데 3분기 대비해서 거의 5천억, 거의 2배, 50% 정도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죠. 저의 운영 비용 예상치가 1.7조 원 정도 됐었는데 실제 확정된 운영 비용이요 2조 2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5천억 가까이 더 운영 비용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이익을 상당히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온 이유가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일회성 비용이 아니었으면 실적이 26%가 더 나왔을 거예요. 순이익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4가 아니라 2.9까지도 충분히 나왔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4분기에 총 운영 비용이 여기 있죠. 2조 2천억이라고 치면 전분기인 한 1조 6천억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급박하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판관비에서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 R&D 비용에는 그렇게 큰 증가가 없었습니다. R&D 비용이 시납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판관비 증가가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다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의 비용 트렌드를 보면요, 정말 바람직한 트렌드이긴 합니다. 회사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생산성 향상이 비약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 매출 원가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80%까지 올라갔다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72.6%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운영 비용이요, 전분기 대비 올랐어요. 그죠? 전분기에는 매출에서 판관비,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였는데 12.6%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4.6%였는데 14.7%로 영업이익률 증가가 좀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크게 나온 숫자만 주목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 하락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저의 예상치보다도 좀 작은 순이익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순이익이 26억 불 정도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도 한 3조 원 가까이 순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예상치보다는 한 5천억 가까이 좀 작게 나왔어요. 하지만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트렌드를 보면요, 매출액은 이 파란색 막대인데요. 파란색 막대는 좀 시납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막 급박하게 증가한다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1분기에는 이렇게 좀 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너무 급격하게 잘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은 거의 3조 원 가까운 26억 불, 순수익은 뭐 2조 한 6천억 가까운 23억 불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의 성장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뭔가 기대치보다 좀 더 서프라이즈를 만들 수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운영 비용의 증가라고 했죠. 판관비. 그 판관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SG&A가 바로 판관비를 뜻합니다. 저 판관비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는데 바로 340밀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억에 가까운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어요. 상당히 크죠? 자, 이 비용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옵션 행사를 했었죠. 옵션 행사를 하면서 뭐 자기 주식도 많이 팔았는데 스톡 옵션을 실행함으로써 회사 측에서 일회성 비용 지출이 발생을 했어요. 어쨌든 회사가 일론 머스크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세가 발생해서 이게 한 뭐 4천억 가까이나 발생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많은 스톡 옵션을 실행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무튼 한편으로 이거를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도 팔았지만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일회성 비용이 이렇게 큰 부분이 없었으면요, 오늘 같은 주가 하락이 좀 없었을까요? 오늘 뭐 10% 넘게 하락했는데 제 생각에는 5%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그 EPS가 너무 뛰어나게 나올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막아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죠. 2022년 1분기에는 이런 일회성 비용이 없겠죠. 이번에는 뭐 물론 일론 머스크가 또 주식을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 팔았다고 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훨씬 더 높은 EPS 전망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을 때 좀 더 기회로 삼고 좀 더 주식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뭐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테슬라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 2개를 거의 완공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겠죠. 하지만 테슬라의 캐시플로우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건전해지고 있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벌써 테슬라의 실적 체력을 보자면요.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영업으로 만들어내는 순현금 흐름이 벌써 11조, 거의 12, 3조 가까이 됐다는 거죠. 1년에 그냥 현금을 거의 13조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아직 전기차 시장이 초반인데도 벌써 이렇게 큰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죠. 그러니까 자, 모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다 뺐을 때 순현금 흐름 자체도 상당히 건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도 1년에 뭐 5조 원 이상은 남길 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재무 건전성도 향상이 되고 있어요. 자, 21년 말 자산 현황을 보면요. 자, 총 자산이 뭐 62조 원, 그리고 토탈 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부채가 30조 원이에요. 그럼 순수하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자본이지 않습니까? 자본이 더 많죠. 그러니까 자본이 뭐 32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21년 말에 이렇게 부채와 자본의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0.97로 부채가 자본 대비 지금 더 적은 거죠. 20년 말에는 1.20으로 부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건전해진 회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더 좋아질 겁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계속해서 현금을 많이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숫자가 낮은 게 좋겠죠. 부채가 적다는 거니까 자본 대비. 자,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벌써 지치시면 안 돼요. 보시면은 테슬라는 작년부터요 이렇게 커다란 지금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넷인컴인데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뜻하는 겁니다. 순이익이 벌써 2021년에 뭐 5조, 6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다. 정말 거의 실적, 그러니까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사였는데 그 유니콘 기업 같은 거였죠. 근데 이제 어엿하게 이렇게 큰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이고, 향후에 이제 뭐 10배, 20배도 훨씬 더 이게 증가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주가 하락에 벌써 뒤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기 투자하셔서 꼭 경제적 자유 쟁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작년 3월과 5월과 같은 찬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요, EPS 전망치예요. 2022년 EPS 전망치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전망치가 10까지 올랐습니다. 자, 시장에서도 벌써 테슬라가 뭐 전분기에, 그러니까 22년 4분기에 2.54라는 수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10이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EPS는 지금 선이 빨간색이 여기 있죠. 근데 주가는 지금 한 830불대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런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선이 이제 좀 더 높아져 가지고 주가랑 이렇게 맞닥뜨려 있어요. 주가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가랑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한번 점핑을 크게 하죠. 근데 지금 이 주가, 하얀색 주가가 이 빨간색보다도 밑에 있어요. 지금 그럼 밑에 있으면 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자, 따지고 보면 실적 대비 주가로 보면요, 전년 3월과 5월에 540불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죠. 이때보다도 지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찬스라고, 정말 강력한 찬스, 장기 투자 찬스가 오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홀드랑 뭐 셀 레이팅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크지 않다. 홀드, 셀, 뭐 이 정도네요. 뭐 10개 중에 두세 개 정도만 지금 뭐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뭐 70% 넘는 기관들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기관들의 평균 프라이스 타겟, 그러니까 목표가가 지금 1087불이거든요. 테슬라는 항상 이 평균 목표가 대비 위에 있었는데요. 지금 밑에 있습니다. 상당히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로잉하는 트위터 분 테슬라 아르크맨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2021년에 93만 6천 대를 인도를 했죠. 자, 현대차는요 390만 대나 인도를 했어요. 훨씬 많이 인도했죠. 4배를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테슬라가 논갭 기준으로는 9.2조 원이에요. 근데 현대차는 5.7조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하죠. 자, 현대차가 4배를 더 팔았어도 단기 순이익은 거의 테슬라의 한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테슬라의 경쟁력이죠. 그럼 테슬라가 만약에 현대차처럼 한 4배 판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한 40조 원 가까이 되겠죠. 자, 이 이유는 대당 순이익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대차는 한 대당 146만 원을 남긴다고 치면 테슬라는
980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남기는 회사라는 거죠. 자, 이런 테슬라의 가치를 믿고, 자, 전기차 1위 업체의 가치를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투자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멘탈을 꽉 잡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가격 850불 이하에서 700불 아주 좋은 가격대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자 분할 매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힘내시고요. 뭐 넷플릭스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또 주가 상승이 있었듯이 큰 하락 뒤에 또 다른 상승이 있다. 그리고 우리 태순이 태식이 성격 아시죠? 급박하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 이렇게 급하게 내리면 또 반등도 크게 줄 수도 있는 주식이 테슬라니까 너무 하루의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너무 힘드시면요, 저희 VIP 클럽에서 멘탈 케어를 잘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격대에서도 장기 투자로 좋은 가격대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저희 회원들에게도 이미 했고요.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 슬기롭고 편안하게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요.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불금이죠? 신나게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